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열차에 올라 차분하고 느긋하게 세상 걱정 없이 여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국 기차로 여행하는 것은 어딘가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이게 뭐죠? 여러분은 기차가 가속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곧 기차는 이미 정지 표지판, 역, 그리고 다른 기차들을 무시하고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자꾸만 스스로를 꼬집어보지만 악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탈주하는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잠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실제 사건도 많아요. 1908호 열차 사건처럼요. 추운 겨울이던 2004년 1월 11일 밤 5,000톤 화물 열차가 볼호브스트로이 2호선을 따라 이동할 때였습니다. 러시아 북서부의 레닌그라드 지역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위치한 곳이죠. 불과 두어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전혀 출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의 일을 생각해 볼 때 차라리 이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날 밤 기차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2명 있었는데요. 31세의 기관사 에두아르와 24세의 조수 알렉산더였습니다. 하지만 교대 근무를 시작할 11시가 되었을 때도 기관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분 동안 동료를 기다리던 조수는 관리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에두아르와 연락이 되었고 기관사는 자신이 늦잠을 잤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전 12시 15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1시간 15분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일정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의 표준적인 여행 전 건강검진은 서둘러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 수치는 정상이었고 맨정신이었어요. 여기선 모든 것이 괜찮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유니폼 대신 무슨 중요한 행사에 가는 것처럼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는 사실만 빼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꽤 사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 기관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였어요. 풋볼과 하키를 좋아했죠. 아마 퇴근 후에 결혼식이나 어디에 갈 일이 있는데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의사들이 그를 통과시킨 후에 기관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운전석에 올라타자 그의 조수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에두아르는 열차 속도계에 새 테이프를 넣지 않았는데 이는 심각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수가 그걸 묻자 에두아르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장담하며 기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기차는 오전 12시 42분에 출발해 첫 역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적재된 차량 58대와 연결되었습니다. 열차가 적재소를 출발한 뒤 기관사는 다시 한번 프로토콜을 어겼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를 거부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예정보다 심각하게 늦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놀라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요. 열차가 볼코브스트로이 2호 쿠콜 철도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역의 직원은 또 다른 열차가 역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908호 열차는 다른 기관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수 알렉산더가 이 정보를 확인했고 기차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기관사가 가속을 위해 게시판을 내리쳤고 그 젊은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알렉산더가 기관사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지만 훨씬 강했던 기관사는 물리적인 위협으로 대응했습니다. 절망한 조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고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철도 재앙 중 하나가 될 것이 확실했죠. 그 무렵 기관사는 트랙에서 허용되는 최대 속도를 알려주는 신호등을 이미 끄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8분 열차는 쿠콜역의 적신호를 뚫고 완전히 예정에 없던 길을 위태롭게 달려 중앙선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무도 안에 있는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열차의 무선 수신기가 꺼져 있었거든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고 곧 시속 100km에 도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알렉산더는 그의 파트너를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두아르는 분명히 미친 상태였어요. 발야역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새벽 3시 2분에 마이슬리노에서 탈선이 일어났을 때 이미 발야역의 직원은 전선의 전원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열차가 그 역을 지나 질주하기 몇 초 전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전기 공급이 성공적으로 끊겼는데도 열차는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계속 속도를 냈습니다. 다행히도 약 8km 떨어진 곳에서 이 내리막길은 가파른 경사로로 변했고 기차의 속도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열차는 결국 전진 동력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조수 알렉산더는 즉시 자신의 유일한 탈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뒤 가장 가까운 역 쪽으로 달려와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을 때 빠져나온 것은 잘한 일이었어요. 기차가 발리아역 쪽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기차는 지금 꽤 가파른 언덕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기관사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열차는 정지하기 전 반대 방향으로 1.6km 되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영원히 굴러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새벽 4시 14분에 열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닥에서 기관사를 발견했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망상에 빠졌던 이 남성은 정신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격적인 진단이었죠. 그가 과거 2003년에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심리평가를 통과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어쨌든 역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재앙으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기차가 파괴의 길을 계속 갔다면 인구 6만 명의 티크빈 마을까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휴, 정말 대단한 이야기군요. 하지만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 폭주 열차가 이제 여러분께 좀 더 친숙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마의 8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건은 2001년 5월 15일 오하이오 북서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기관차 8888호는 월브리지 켄튼 노선에서 47량의 화물열차를 줄지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화물칸 22량이 가득 찼고 그중 2량에는 수천 갤런의 매우 위험하고 가연성 있는 산업화학 물질인 몰튼 페놀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소화시키거나 피부에 닿기라도 하면 그 결과는 그리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개의 스위치가 이상하게 정렬되었다는 것을 35세의 기관사가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차가 꽤 천천히 움직이니까 내려서 스위치를 고치고 바로 자신의 기관실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이는 결코 좋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관사는 운전석을 떠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잘못 걸었습니다. 즉 모든 기차를 제자리에 고정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를 누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브레이크를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데드맨 장치를 껐습니다. 이 스위치는 기관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엔진 전원을 차단하고 열차를 멈추게 하는 스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도 마지막에 끔찍한 실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큰 시련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기관사가 기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특수 브레이크를 바꾸려고 하다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엔진이 가속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실은 초중량 화물열차가 있습니다. 모든 열차를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하나의 브레이크만이 작동하고 유일한 사람은 기차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기관사가 지상에 도착해 스위치를 정렬하고 곧바로 다시 기차에 탑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차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이 남자를 25m 정도 끌고 가다가 땅에 내팽개치고 역에서 굴러나와 105km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기관사는 다행히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무도 조종하지 않는 유랑열차가 시속 82km의 속도로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국이 기차의 탈주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시작된 혼란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헬리콥터의 도움으로 열차를 멈추려 했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비상 스위치를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공급되는 엔진이 꺼지기 전까지는 스위치를 최소 몇 초 동안 눌러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때 발차 담당자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탈주한 8888호 기차에 접근하기 위해 8391호 기차가 매복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 열차에는 기관사 제스 놀튼과 테리 포슨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질주하는 기차를 발견했고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운 좋게도 놀튼과 포슨은 화물열차의 뒷칸에 간신히 몸을 싣고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폭주 속도가 시속 18km로 떨어지자 앞서 기다리던 기관사 존 호스펠드는 가까스로 기관실에 올라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8888호의 브레이크는 이번 탈주에 사용된 후 열과 마찰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관련자들과 사람들은 상당히 겁을 먹었지만 결국 잘 끝났지요. 아이고, 팀워크 덕분에 모든 게 기적처럼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폭주 열차 이야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여기서 탈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